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신경계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예, 처음에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보내는 체계를 가르쳐서 신경계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경계는 이제 크게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로 나눠볼 수가 있으며, 요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신경계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 꺼내서 결국 필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신경계라는 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저번에 했었던 거 이어서 하면 5번이 되겠네요. 자, 보면은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은 신경계라는 것을 알아본다라고 했었죠.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뭐하고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중추신경계 와 말초신경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요거 교과서 142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같이 그리면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리면은 뭐 사람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있고 팔 있고 뭐, 얼굴이 너무 크네요. 대충 그냥 주먹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다리 있고. 자, 그러면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에 중추신경계는 딱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뭐하고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뇌와 척수. 자, 뇌와 척수는 이렇게 뇌가 머리에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척수가 몸통을 가르지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뇌와 척수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라는 것은 어디가 말초신경계냐면은 이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얘네들이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뭐 팔로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도 이제 몸통으로도 나가는 신경이 있고 이렇게 발로도 가는 신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온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고, 자, 말초신경계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교과서에 나온 수준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감각신경과 자, 운동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각신경, 감각뉴런에 대해서 했었죠?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자,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감각기관과 자, 감각기관이 무엇이 감각기관이다 라고 그랬었지? 그렇죠?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 귀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자, 중추신경계와 연결. 검정색으로 쓸까요? 잘 안 보이네요. 중추신경계로 연결하는 것이 감각신경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감각신경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다 쓰세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감각신경이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신경이라는 것은 감각신경과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래서 얘는 중추신경 연결하는데 감각기관이 아니라 반응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반응기관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반응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응기관이다 라고 그런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주로 근육, 뭐 팔다리에 있는 근육, 뭐 몸에 있는 근육들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뭐 움직여라 하면은.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보낸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나온 감각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의 역할이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감각뉴런이 모여서 생성이 되는 거고, 운동신경이라는 것은 운동뉴런이 모여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초신경계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중추신경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추신경계에서 뇌와 척수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뇌를 보면은 뇌의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뇌의 단면을 본 모습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 뇌의 구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세요. 지금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어디가 대뇌이고 어디가 간뇌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세요. 다 그렸죠? 그러면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부분.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면은 보통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뭐 호두껍질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 가장 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 대뇌에서 여러분들이 뇌의 그림을 보시고 걔네들의 명칭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관, 각 지역에서 해주는 역할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은 밑도 끝도 한도 없지만 교과서에서 나온 수준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뇌라는 것은 우리 계속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감각기관에서 나왔죠? 그래서 감각기관의 최종적으로 이제 가는 곳이 대뇌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합니다. 느끼고 판단해요. 느끼고,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 뭐 선생님 같은 경우 필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대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해주는 역할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신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라든지
자, 뭐 생각한다든지 기억, 추리, 예, 판단. 이러한 작용들이 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하는 이제 감정 느끼는 거 있죠. 예, 감정도 대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뇌 밑에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뇌로서 이제 뭐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위에가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B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예, 대뇌 바로 밑에 간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뇌. 그래서 2번 간뇌 할게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간뇌가 되겠는데 간뇌에서 해주는 것은 우리의 체온을 갖다가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간뇌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체온 일정하게 조절 등 몸속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간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간뇌 밑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어정쩡한 부분, 이 C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죠. 자, 이 C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 C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뇌라고 합니다. 중간뇌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예, 우리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예, 동공의 크기 조절해줍니다. 뭐 우리가 눈 할 때 했었죠. 뭐 어두운 곳에 가보면은 뭐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이런데 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이 이제 쓰러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깨우다가 안 되면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고 거기다 후레쉬를 비춰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벌리고서는 후레쉬를 비춰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는 대뇌는 지금 이제 작용을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뇌가 작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뇌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살아있으면은 예, 이게 죽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뭐 다양한 검사를 하기에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예,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춰서 동공의 크기 가 변화가 있는지 그때 제가 해보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동공의 크기 즉 홍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공의 크기가 이제 변화가 있다. 홍채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러면은 아직 중간에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의식만 잃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커다란 뇌 뒤에 뇌처럼 좀 생긴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죠. 얘를 소뇌라고 합니다. 작은 뇌. 자, 그러면 소뇌의 역할은 뭐냐? 얘는 예, 근육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대뇌도 운동을 하는데 소뇌도 이제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 소뇌의 역할은 우리 몸의 그 균형, 자, 몸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몸의 균형, 평형 감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제 우리 몸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귀에서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귀에서도 어디였었냐면은 전정기관과 방골이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갖고서 예,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거, 예, 근육 운동을 대대와 같이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정쩡한 게 이제 이 부분이 또 있죠. 자, 중간에 밑에 보면 이 D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예,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 자, 연수에서 해주는 역할은 이제 우리 생명 유지에 관련된 역할을 해요.
자, 생명이 유지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혈액 공급이 돼야 되니까 얘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호흡 등 생명 유지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바로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연수 밑에 부분이 연수의 동생이니까 이름이 뭘까요? 예, 척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척수가 해주는 역할을 보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할게요. 니네는 잘 쓰세요. 저는 칸이 부족해서. 자, 척수는 여기 위에는 대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쭉 허리를 타고서 척추뼈를 타고서 내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척수는 역할이 뭐냐? 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잠깐 지금 보시면은 이 척수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척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등 가운데 보면은 뼈가 만져지죠? 예, 설마 안 만져지진 않죠? 예, 아무리 살쪘어도. 예.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바로 뼈를 가르쳐서 바로 이제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그 뼈를 척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뼈가 있고 이 뼈 옆에 이러한 지금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쭉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허리까지 여기를 가르쳐서 이제 척수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척수. 그러니까 이제 뇌하고 다른 말초 신경하고 연결되어주는 이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척수가 되겠고 여러분들 감자탕 먹을 때 뼈다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 흐물흐물하면서 느낌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소의 척수 부분, 소의 척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걸로 조금 다시 그리고 이 척수에서 해주는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무의식 반응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 뭐 무조건 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무의식 반응에 이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무의식 반응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냥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뜨거운 물건을 딱 만졌다. 그럼 갑자기 손을 확 떼버리죠. 이런 것들을 뜨겁구나 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떼버리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게 무릎 밑을 치면은 무릎이 들려 올라가죠. 무릎 반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척수가 거기서 관여를 중추신경계로서 대뇌까지 가지 않고 척수가 반응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뇌의 역할과 구조와 역할이 되겠어요.